높낮이 조절이 되는 벤치가 필요하고, 이게 웃긴 게 제가 2년 전에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 로우라고, 아마 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지나가다가 누군가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크리스 범세드가 아주 즐겨합니다. 요게 저도 시작한 지 그렇게 꽤 오래된 운동이 아니에요. 저도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하고 제가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자극점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정말 순수하게 내가 등의 힘으로만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슴을 막고 있고 힙힌지도 어느 정도 쓰지도 않고 발도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정말 온전히 가슴만 대고 견갑하고 팔의 힘으로만 당겨서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게도 많이 칠 수 없을 뿐더러 순수하게 등의 힘만 요구합니다. 내가 정말 순전히 등의 힘만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기본적인 운동만 진행했는데 여러 이제 디테일을 따지다 보니까 덤벨로 하는 운동이 확실히 좀 모션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 2년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저만의 스타일로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두 가지고, 두 가지는 자극 부위도 다르고 모션도 달라요.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는 벤치가 필요하고, 의자 각도는 최소 35도 그리고 최대한 45도 정도쯤 돼서 35도에서 45도 사이로 이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범자 아주 헬레니스러운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먼저 시범을 좀 보일 겁니다. 자, 가슴을 댈 때가 중요한데 윗배만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흉추가 아예 나와버려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척추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 더 막으려고 조금 더 아래로 약간 윗가슴이 이 벤치 안에 들어오는 정도로,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이 척추의 이 신전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팔의 힘으로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발도 정말 극한의 고립을 좋아하신다, 위에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는 그냥 바닥에 적당히 지지해서 이 바닥을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내 몸이 살짝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 마무리 끝. 일단 요게 세팅 끝입니다. 네. 자,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 처음에 할 거는 이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상부등, 승모근과 후면 어깨가 참여율이 높은 형태의 그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로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손등이 저쪽을 바라봐야 되고 오버그립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후인을 하면서 그냥 당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후인을 하면서 당기는 게 아니라 후면 어깨를 적극적으로 써줘야 돼요. 이 팔을 내 몸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기면서 이거를 벌리면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의 역동작이에요. 우리가 벤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무게를 받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흉곽을 열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벤치의 역동작이라 생각하시면서 당기면 되는데, 살짝 벌리면서 당겨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벌리면서 당겨야 돼요. 이 엄지와 엄지 맞닿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면서 당겨야지 확실히 승모근과 후면 어깨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벌리면서 당겨야 돼요. 손가락 힘은 다 줘야 돼요.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5손가락 힘 다 치우치고 벌려야 됩니다. 자, 오버그립 상태에서 덤벨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정확하게 잡아두고, 자, 그렇지. 둘, 좋고. 벌리면서 당겨야 돼. 셋, 그렇지. 넷, 자, 이 팔꿈치를 잘 따라가 보세요. 다섯, 자, 8개만 갑시다. 여섯, 그렇지. 정확하게 어디가 수축되는지를 보십시오. 요 윗부분이 접혀야 됩니다. 여기가 접히고, 후면 어깨도 먹고. 셋, 주름을 잘 보세요. 요 위쪽에. 넷, 그렇지. 요 위쪽에. 다섯, 그렇지. 여섯, 정리해드리면 오버그립으로 잡고 벌리면서 당겨야 되고,
손가락에 힘은 다 들어가야 되고 견갑을 접는 동시에 후면 어깨로 마지막으로 쳐줘야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그립으로 잡을 것. 두 번째, 벌리면서 당길 것. 세 번째, 견갑을 적극적으로 먼저 접을 것. 요게 이제 1번 동작에서 주의해야 될 것. 형 방금처럼 상부를 타겟한다고 아예 다 빼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니 이게 운동은 잘못된 게 없어. 저런 헬린이들이 그런 방법을 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견갑도 컨트롤되고 전거근으로 잘 받을 수 있고 팔이 앞으로 다 내려갔을 때 충분히 기량작용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이런 분들은 충분히 풀 스트레치를 해도 돼.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일정 무게를 다룰 수 있고 자기 몸에 대한 컨트롤이 있는 사람이 하면 효율적이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처음에 모션과 움직임과 이런 것도 이해 못한 채로 그렇게 과한 가동을 써버리면 오히려 좀 다른 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가동 범위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가동 범위는 늘어. 솔직히 말하면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정선에서 자극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가동 범위를 하고 모션을 익히는데 치중을 하고 다 익혔으면 가동 범위를 늘려나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배근이 조금 더 먹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이 광배근은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립은 패러럴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승모근에서는 견갑을 접는 동시에 팔을 뒤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광배근은 뭐냐면 팔을 먼저 가져오는 동시에 마지막에 견갑을 살짝 접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승모근이 먹는 거는 견갑을 일단 접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가르쳐드리는 광배근 타겟은 팔이 먼저 신전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스윙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자, 두 번째는 주의할 점이 팔꿈치가 내 골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래로 끌면서 광배근 수축해 봅시다. 하나, 그렇지. 둘, 자, 이렇게 애매하게 끌지 말고 갑시다. 계속. 셋, 그렇지. 자, 보세요. 완전히 팔꿈치가 내밀때 올 건데, 그렇지. 뒤로 끌어버려.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첫 번째는 여기가 접혔어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접힐 거예요. 지금 하시는 방법은 완벽하게 팔 신전하면서 갖고 봅시다.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물론 여기도 접힙니다. 팔이 뒤로 오에 따라서 여기도 접히긴 한데 주된 거는 겨드랑이 밑에 여기가 접힌다. 그렇지. 이 부분. 넷, 그렇지. 팔 신전 더해. 다섯, 그렇지. 더 끌어와 아래로. 여섯, 그렇지. 2번 동작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1번 패러럴 그립으로 잡을 것, 2번 팔의 신전을 먼저 사용할 것, 세 번째 팔꿈치가 내 고관절을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당길 것. 이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 요게 따당표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차이점은 1번 승모 위주, 2번 광배 위주 해가지고 차이점 명확하게 딱 비교해 주시면 아마 명확한 기준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등 운동할 때 광배하는 날 있고 승모하는 날 있는데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일단 포함을 시킵니다. 요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참조해서 한번 해보시면 넓은 등은 아니지만 두툼한 등을 꽉 차있는 승모근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의 두세 번째를 좋아하는 등 운동이 됩니다. 무게가 올라갈 때마다 동작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무게 설정에 따로 팁이 있나요? 이게 웃긴 게 제가 2년 전에도 35kg에서 40kg를 했고 지금도 거의 40kg 해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힌지를 전혀 쓰지 않고 다 막아두고 팔만 당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순전히 등 근육의 힘만 들거든요. 사실 무게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바벨로를 치팅 없이 120kg를 막 10개를 해도 이거는 30kg에서 40kg가 자극이 제일 좋아요. 그 뒤로는 너무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허리 힘을 써서 막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극은 물론 등에 들어온다고 느끼겠죠. 근데 등에 힘으로 든 게 아니라 허리 힘으로 든 무게이기 때문에 백이 스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정직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무게가 아닙니다. 무게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하되 내 몸이 너무 심각하게 흔들리고 허리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온다. 이럴 때쯤에는 무게를 화끈하게 끊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무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동작, 모션, 펌핑감 이런 것들에 좀 기타 다른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몸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지점에서 무게를 과감하게 커트해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등 근육의 발전에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게 설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또 제가 즐겨하고 있는 운동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다음에 다른 부위, 다른 운동 소개해보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